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바람이 불면 뿌리가 깊은 나무도 또 작은 풀도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뽑히지 않고 버텨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겠죠. 우리 이 투자의 길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투자의 길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모두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또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2부에서도 인사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된 백승화 파트너이고요. 수익 부분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종목들에 개인적으로 또 투자하시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소를 해드리고 가격 전략이나 앞으로 이 종목을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하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봐서 여러분들께 좀 가격 전략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되는 이 순서대로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또 종목 상담 접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펄어비스 종목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가 9만 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펄어비스 오늘 1.61% 오르면서 56,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9만 원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굉장히 소갈이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대응 전략 바로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떨어지는 구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아마 네. 매수하셨던 가격 자체는 매수했을 때는 사실 높은 가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9만 원대에 매수하고 사실 뭐 10만 원대, 10만 5천 원까지도 약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아마 있으셨을 건데 이제 9만 원 이하로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4월 27일 날 25%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9만 원대를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9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더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이제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평단이 9만 원이 맞춰진 건지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주가가 사실 더 떨어질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65,000원에서 7만 원 구간 올라왔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 종목이 떨어지는 이유가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뭐 검은 사막으로 사실 주가가 14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인데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중국에 가면은 굉장히 또 기대감이 많이 있을 거다. 중국에 가면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중국에 대해 기대감으로 4월 26일 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27일 날 급락이 나왔어요. 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 생각보다 부진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그 이전의 주가 뭐 9만 원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진한 터널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간다거나 기본적으로 게임 산업 자체가 원재료가 들어가는 산업은 아니고 이후에 게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매출들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뭐 더 떨어질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52,000원 정도, 52,000원 정도를 다시 아래로 간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은 흐름이어서 한 뭐 68,000원에서 7만 원 정도 올라올 때는 그래도 비중 절반 정도라도 좀 줄여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물타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매수나 매도로서의 기준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관망을 하시되 매수가 9만 원까지 한 번에 회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65,000원에서 뭐 7만 원, 68,000원 이 구간으로 조금씩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여가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기관은 4거래를 연속해서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를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신작 출시가 좀 불투명해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65,000원 선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로 유니슨 종목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2,8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유니슨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면서 2,72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유니슨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 굉장히 강세 흐름 나타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이 강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바로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파트너님,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네.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제 샀든 뭐 오늘 샀든 크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막 매수해서 이게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제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 풍력 발전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장의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 자체가 2,840원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손절가만 일단 잡아드리면 2,500원 정도, 2,500원 정도 아래로 갔을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2,000원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면 30% 가까운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2,500원 정도로 손절가 한 잡고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3,200원에서 3,300원 정도 이 전고 영역에 닿았을 때는 일단 뭐 절반 정도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 있을 때는 사실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맞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어 있는 구간,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는 구간은 사실 매매를 했을 때 빠르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빠르게 또 사실 손실이 확정되어지는 구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 매수하신 게 별로 나쁜 구간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나오는 것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점점 모터 전기차로 가는 부분이 있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것이 풍력 발전이나 뭐 원자력 발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 것이 앞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2,500원 아래로 갔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해서 지금 구간이 2022년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오래 버티는 전략보다는 기술적으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가져갈 만한 구간이되 아까 말씀드린 2,500원 손절가만 명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00원 지지하는지 지켜보면서 3,200원에서 3,300원 선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꼭 기분 좋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신원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4만 8천 원? 14만 8천원 들어가셨고 비중 얼마나 실으셨을까요? 비중 30%예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9월 1일부터 또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드리고 있는데 14만 8천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11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좀 예. 손실 보고 계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니, 자꾸 내려가서 이게 걱정이네. 네, 자꾸 이거 내려가기만 올라갈 하고. 건가? 네. 아니면 어떻게 매수로 좀 해야 하나? 아니, 매도로 해야 하나? 혹시 추가 매수할 여력은 있으세요? 예. 추가 매수할 여력은 또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또 현명한 투자 솔루션을 가져가는 것일지 제가 바로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좀 사실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구간이 이제 있을 때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아마 이제 6월 말에도 이 종목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7월 중순에 매수하셔서 14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 이제 당시에는 보면 10만 원대에서 14만 원까지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4만 원 넘게, 40% 넘게 올랐던 가격에서 지금 회원님께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매수를 했을 때 기준도 잡고 매매를 해야 돼요. 14만 8천 원에 매수를 했다면 내가 뭐 5%가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10%가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명확하게 잡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이거 떨어지면 손절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게 올라갈까 말까 이게 알쏭달쏭한 그런 구간에서 사실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13만 원에 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걱정이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13만 맞아요. 원에 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11만 3천 원까지 오고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걱정이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자체는 이제 SK케미칼의 주식회사에서 뭐 이제 물적 분할이 돼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큰 기업이에요. SK 쪽이 큰 기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상폐등화가 된다거나 뭐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쳐서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거나 이럴 만한 종목은 절대 아닌 게 맞고요. 하지만 회원님께서 매수하신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고가에 가까운 14만 8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비중 30%가 작은 비중이 아니시잖아요. 예. 9만 원 아래로 가면은 정말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8만 원, 7만 원을 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9만 원대, 10만 원대로 아래로 가면 뭐 9만 9천 원이든 9만 8천 원이든 이럴 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시되 그때가 되고 나서 이제 14만 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가 매수를 해서 12만 원 정도가 오면은 그래도 절반 이상 비중을 10%에서 20%까지를 확 낮추는 전략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주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노바백스가 잘 돼야 돼요. 이 노바백스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당장 말씀드리기보다는 이후에 주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조금 올라갔을 때보다는 이 종목을 이제 내가 매수하기 전에 일주일 사이에, 뭐 2주일 사이에 얼마나 움직였는가. 당장 40% 넘게 올라간 종목을 매수할 때는 사실 떨어질 때도 40%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급등주에서 네. 그런 패턴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총이 크지만도 바이오 종목 특성상 급등주의 흐름을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5% 내지 10% 본인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 잡고 손절할 때는 손절하고 다음 종목을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제 앞으로 또 전략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또 다음에도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면서 좀 상담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노바백스 주가 흐름을 참고하면서 또 오늘 말씀해드린 이 가격선에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 그린 파워요. 대한 그린파워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223원이요. 1223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요? 10%요. 비중 10%시고요. 네. 들고 계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그래도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되셨고요. 네. 아유, 이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네. 1,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죠? 722원에 오늘 거래 마쳤는데요. 네. 예, 대한 그린파워. 좀 올라주면 좋을 텐데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떤 부분 오늘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글쎄요,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네. 물타기를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 건지. 예. 이제 너무 많이 물을 떨어졌어요. 타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빠르게 좀 이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좋을지 제가 바로 네. 저희 백승아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시면 이렇게 손실이 커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져요. 비중 10%면 뭐 투자금을 얼마를 운영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작게 뭐 싫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10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 중에 한 번의 기회를 이 종목에 매수를 했는데 이 1,000원 아래로 가는 것들을 동전주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시장에서. 1,000원 이하로 가는 종목들이 다시 1,000원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제 900원, 뭐 800원 이렇게 떨어지면 더 내려가기는 쉬워도 심리적으로 내려가기는 쉬워도 1,000원을 다시 올라가는 지폐주가 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타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720원인데 약 40% 내지 뭐 50% 가까운 손실이세요. 지금 구간 자체가 당장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8월 달 이제 올라왔을 때도 900원대, 뭐 890원에서 900원대까지는 올라왔어도 1,000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 내용을 살펴볼 때 뭐 동식물성 유지로 된 뭐 부산물, 폐기물, 폐유, 뭐 바이오 디젤, 부산물 처리해서 바이오 중유나 뭐 바이오 디젤 이런 부분인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종목도 사실 적자를 좀 많이 기록을 하고 뭐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매출액 자체가 사실 100억에서 200억대로 나오는 거는 좀 기업으로서 상장사로서 이제 기업을 유지하는데도 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게 되면은 상장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관리 종목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뭐 매수가까지 회복하기는 어렵더라도 800원 내지 9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그래도 아쉽게 좀 싸게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털어내시고 다음 종목 매매하실 때는 매매하시면서 5% 내지 10% 아니면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까지를 생각하셔서 매매하셔가지고 좀 현명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좀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물타기를 하기도 좀 어렵고 당장은 뭐 이제 매수나 매도로서의 기준이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시되 한 10%에서 15%, 800원, 900원 정도만 올라와도 매수가 회복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00원, 900원 좀 되면 팔아가라고요. 네, 이제 8월 네. 중순 구간에도 사실 1, 2주 전만 해도 900원까지는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네. 1,200원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900원이면 그래도 30% 넘게 손실인데 매도 버튼이 쉽게 안 눌러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간을 생각해보면 또 그 구간에서도 더 떨어진 거거든요. 900원과 720원에 손절하는 것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매출액 자체가 100억, 2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100억 이하로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장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타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작은 종목들은 확실한 매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시장에서 메인 테마로 지금 뭐 폐배터리 관련주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떨어져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뭐 10%, 20% 떨어져도 막 30%, 40% 이렇게 떨어지고 동전주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뭐 3,000원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큰 흐름이 내려가는 종목인데다가 매수하신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당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이잖아요.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매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 자체가 아마 좀 가지고 있으면서 기뻤던 날들보다는 좀 아픔이 느껴졌던 날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제 하락하는 종목을 매매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가를 완전히 회복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참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한참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해서 3달 뒤에도 주가가 700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정말로 좀 걱정이 되는 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상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폐장은 안 돼요? 내년 3월이 됐을 때 네, 폐장.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회원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상장이라는 게 상장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 자체가 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에서 빠져나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웬만한 종목, 뭐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라던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물려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한그린파워 같이 시가총액이 지금 봤을 때 1,200억대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작아져 있는 기업이 동전주잖아요. 지금 1,000원 이하인 종목이잖아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이 상장에 대한 부분도 매출액이 이제 100억대, 뭐 200억에서 100억, 50억, 2020년도에 50억 나왔죠. 200억 나왔다가 다시 200억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로 메리트가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계속 매수로 이제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웬만하면 조금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대한 그린파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800원에서 900원 선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여쭤봐 주셨네요. 바로 어제도 대한전선 종목 상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한전선 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대한전선 오늘 좀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 대한전선은 이제 호반그룹이 지난해 5월 대한전선을 인수했는데 호반건설의 압수수색 여파로 오늘 굉장히 크게 밀려난 모습입니다. 5% 넘게 밀려나면서 1,875원의 종가 형성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이제 폭탄 매물을 던지면서 좀 굉장히 낙폭을 키웠습니다.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모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매수하셔서 사실 뭐 5% 정도 떨어지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포텐을 봤을 때 큰 하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다행이네요. 종목이 떨어질 때는 뭐 진짜 20%, 30%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종목인데 네. 뭐 5%, 6%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가 1,700원대. 1,7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사실 손절로 보는 게 맞다. 저는 1,700원대 이탈하면은 이 구간이 전부 다 매물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로 보는 것이 맞고 최근에 이제 2부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네옴시티에 대한 회동 기대감이 있으면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이슈를 받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뭐 안 좋은 쪽으로 압수수색이나 이런 쪽으로 이슈가 나오고 또 다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시다. 지금 가격대가 엄청나게 뭐 비싸게 매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직 손실이 엄청나게 확대된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만 잡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1,7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신 이제 목표가 정도는 한 뭐 2,200원에서 2,300원 정도. 이 전고 매물대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를 떨어뜨리는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2,200원에서 300원 정도는 확실하게 돌파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700원대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200원에서 2,300원 선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요.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고요. 또 멘탈 관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노란통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네,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CS 베어링을 계속 사고 네. 팔고 하는데, 네. 박스권에 갇혀갖고 주가가 이렇게 나가질 못하고 있어서, 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 지금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350원에 네. 지금 20%인데, 예. 어떻게 해야 될지 12,350원에 비중 20%시고요. 예. 예. 그래도 다행히 이제 큰 뭐 손실이라든지 이런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또 수익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네. 100원이니까. 근데 이 주가가 네. 12,100원에서 900원 그 사이로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좀 지금 한 달 정도를 수익을 줄 계속, 거면 예. 이왕이면 좀 수익은- 크게 주면 좋을 텐데 이게 네네. 좀 간 보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에 네. 대해서도 좀 현명한 투자 전략 제가 바로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박스권이라는 용어도 알고 계시고 주가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보다는 주요 가격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네.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풍력 관련주고. 네, 풍력 예. 관련주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계속 부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테마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네. 시장이 나쁠 때 지금 뭐 6월, 7월 구간 아시다시피 7월 구간에서 좀 반등 나왔다 8월 구간에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지수가 네네. 떨어졌었다가 뭐 요 며칠 이틀 올라왔지만 그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좀 많이 폭락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만회해가는 네. 과정이에요. 근데 주가가 네네.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수가 떨어졌을 때도 이 종목은 버텨줬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이제 시청자님께서 너무 조급한 마음만 먹지 않으시면은 제가 보고 네. 있는 이 가격대 13,200원 지금 말씀하셨던 12,900원까지는 올라가도 13,000원을 확 뚫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이 네네. 답답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답답하다고 그 가격에 팔고 나면은 거기서 장대 항목 나올 때는 그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버텨줬던 종목이고 테마가 네. 풍력 에너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은 테마이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주인데 네. 지수가 떨어질 때도 버텨줬던 부분이 있고 지수가 올라갈 때 한 번만 매물대를 돌파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3,000원대, 13,200원대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거에 좀 무게감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거래량이 지금 많이 없어요. 거래량이 많이 네네. 없는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좀 똑똑한 투자자, 스마트한 투자자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스마트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만 내지 않으시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13,000원대 돌파하고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업이 CS 윈드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적자더라고요. 근데- 큰 적자는 아닌데. 네. 네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이제 재무제표에서도 항상 언급을 드리는 부분인데 적자인 기업이 좀 네. 이제
사업 내용 자체가 좋지 않고 기본적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 CS 윈드거든요. CS 네. 윈드가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CS 베어링을 팔고 CS 윈드로 갈아탈까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아니 CS 윈드는 그냥 10% 정도 갖고 있어요. 아, CS 윈드도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 중이실 거예요. 아마 CS 윈드를 가지고 계시면. 아니 CS 윈드는 좀 고점에 샀어요. 그거는 제가 잘 보지를 않아서 아이고, 아쉽네요. 예, 그냥 근데 이제 고점에 샀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얼마 안 사가지고 네네.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거는 그냥 10%라서. 테마 자체가 근데 좀 좋은 예. 테마이고 주가가 예. 지금 당장의 적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래를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영역이 많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예. 크게 막 고민할 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CS 베어링도 그렇고 CS 윈드도 그렇고 한 번만 예. 돌파해주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지수가 떨어질 때 강했던 종목,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버텨주는 종목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크게- 달 동안 박스권에 갇혀갖고 이거 그렇게 돌파를 못하는 거는 네. 그 강력한 세력의 힘이 없고 뭐 간을 보는지 이게 적자가 계속 적자를 유지할까 아니면 턴 어라운드가 될까를 이렇게 좀 가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사실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뭐 말씀하셨으니까 세력들이 주가를 매집하고 나서 털어내는 과정이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거 세력들의 매집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내가 이 종목이 CS 베어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3,300억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기업 분석을 보면 이제 재무상에 네. 대주주 지분율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분을 보면 48%, 대주주가 48%면은 유동되고 있는 주식은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300억 중에 절반은 잠겨 있는 거예요. 대주주는 매수를 네. 하거나 매도를 할 때 무조건 거래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네, 1%만 매도를 해도 장내 매도를 네. 해도 무조건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공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예. 절반밖에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 3,300억짜리 중에 이 종목에 사실 거래되는 금액은 1,600억에서 1,700억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네네네. 네, 대주주가 갖고 있는 부분이 48%고 다시 한번 이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대주주가 40% 넘게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기업이 좋기 아. 때문에 40%를 넘게 갖고 있지. 기업이 내 기업에 자신이 없으면 대주주가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대주주로서의 그 의사결정이나 뭐 사업 방향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를 많이 모으고 지금 구간에서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데 내가 왜 네. 이거를 수익을 빨리 봐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이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맨날 왔다 갔다만 해요. 그 자리에서요. 한 번만 돌파되면 돼요. 딱 말씀드린 13,000원대 여기 한 번만 돌파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정말로 그때는 네. 그때 그 전문가가 그 이제 파트너가 이 가격대에서 돌파될까 말까 고민했을 때 그냥 내가 팔아버릴 걸 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돌려보니까 지금 오늘 팔고 나시면은 돌려보니까 그 가격 돌파되고 나니까 진짜 15,000원도 갔고 17,000원도 갔네. 그때 그 말이 맞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웬만하면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나쁜 업종도 아니고 주가가 네. 지수가 떨어질 때도 버텨줬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아보시고 지수가 조금만 네. 올라와도 풍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만 주목을 받아도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 네. 말씀 들으니까 제가 너무 조바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 예. 8월 구간에서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네. 좀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손실 보신 거 아니고 사실 단기적으로도 또 뭐 200-300원 정도 차익도 보신 거잖아요. 예. 뭐 사고 팔고 하셨다는 거 보니까 차익을 보셨는데도 뭐 조바심을 내시는 거는 사실 돌파를 안 하니까요. 네, 시장을 이겨내는 수익을 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좀 기다려야 되겠고 맨날 그 호카창 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막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 보시면서 차분하게 마음 먹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조명을 받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때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말씀해주신 이 13,000원에서 15,000원 선에서 또 기분 좋은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JC 케미칼 1,500원에 100%에. 오, 1,500원의 비중 100%시라고요? 네, 비중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그러니까 지금 파트너님이 옆에서 이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시는데 비중 어떻게 하다가 100% 실으셨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이 그거 하게 됐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유, 그러니까요. 매수가도 이제 1,500원이면은 좀 높게 들어가셨는데 한 번에 100% 실으신 건 아니시죠? 아, 추가매수 예, 해가지고 지금 네. 1,550원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1,500원의 비중 100%. 제가 바로 빠르게 파트너님께 한번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네, 파트너님 바로 도와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 종목을 100%를 갖고 있게 되면 내 기분이 하루의 기분이 그냥 이 종목의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가 돼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저희가 도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를 하는 거지 저희가 도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종목에 100%를 담근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도 저는 조금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최소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뭐 비중 50%, 30%, 두세 종목 정도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좋게 봐요. 근데 한 종목에 100% 담그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 혹시나 이 종목 빠져나오시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10,000원대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물려있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10%에서 15% 올라가면은 VI라는 게 걸리거든요. 아마 아시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장중에 9%, 8, 10% 이렇게 올라가면은 1분에서 2분 정도 거래가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예. 근데 이게 VI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정적 VI 발동, 뭐 동적 VI 발동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제 예. 앞으로 저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9시 이전에 그냥 매일매일 보시고 8,300원이면은 그 VI 호가 전이 있어요. VI 가격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시가에 따라 바뀌게 돼요. 종가나 시가에 따라서 이제 매일매일 바뀌게 되는데 VI 호가 하나 전에 뭐 8,300원이면 8,290원, 뭐 이를테면은 10,000원이면 9,990원, 뭐 9,950원 뭐 이런 식으로 한 호가 전에 좀 비중을 덜어내는 매매를 매일매일 걸어두시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비중 100%가 있게 되면은 이거 말고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주식 말고 혹시나 뭐 이제 어머님께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급한 돈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주식을 또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원치 않지만.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정말 더 떨어지게 되면 지금 8,340원도 손실이지만 더 떨어지게 돼서 뭐 7,160원까지 갔을 때는 더 힘드셨을 거예요. 맞으신가요? 예, 예. 없어요. 그때. 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비중 100%를 30% 넘게 손실을 보게 되면은 그냥 계좌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매를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 기본적으로 VI 한 호가 전에 매일매일 그냥 절반 정도는 걸어두시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일단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은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중도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보시는데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 자체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 예.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감소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 주가가 사실 관심을 많이 받았던 구간이 있었고 이후에 거래량 없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좀 주가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를 할까?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장중에 이렇게 7월 28일 날도 보면은 13% 이렇게 올라갔던 구간이 있어요. 9,700원까지, 예, 9,7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럴 때 그냥 바로 팔아서 다 팔기면 이건 다 파는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라도 그냥 매일매일 절반 정도라도 이렇게 한번 튀면은 10% 이상 튀면은 절반 정도는 그냥 확 쳐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금을 가지고 다시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맞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이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심리전이기 때문에 올인을 했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분할 매도 또 분할 매수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옥션이고요. 28,3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서울 옥션은 오늘 한 2%가량 내리면서 21,550원에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28,000원대에 좀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서울 옥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예전에 네. 그 이제 방송에 나오기 전에 네. 일전에 제가 매매하면서 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이어가지고 그렇군요. 좋은 기억이 저한테 있는 종목인데 네. 좀 오랜만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들여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4만 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 다시 2만 원까지 온지 이렇게 많이 떨어진지는 저 몰랐고 네. 오랜만에 보니까 저는 반가운 마음이 일단 먼저 들어요. 네. 28,300원이시면 사실 이 종목을 물리신 가격대가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아마 올해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매수하셔서 뭐 물타기를 해서 28,300원이 되신 것인지 28,300원에서 매수하셨는데 떨어졌다 보니까 그냥 이제 냅둔 것인지 이거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아마 반년 이상 되셨을 거다. 반년 이상 되셨을 거고 단기적으로 지금 뭐 신세계에 대한 부분 뭐 8월 18일 날 신세계와 인수계약 임박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뭐 25,000원대까지는 회복을 해줬어요. 근데 매수가에 대한 부분이 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매수가가 오지 않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탈출을 못 했는데 나 지금 손해보고 팔고 싶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로 받아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로 받아볼 만하고 손절가를 잡고 매매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2만 원 아래로 2만 원 아래로 갈 때는 무조건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빠져나오시고 지금 매수하셔서 2만 원 아래로 갔을 때는 그냥 좀 아쉽지만 그냥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24,000원에서 25,000원 이상 올라올 때는 28,000원의 매수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매수하셨던 이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예요. 물려있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24,000원, 25,000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한 번에 여기를 돌파해서 28,000원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일단 지금은 매수가 가능해요. 지금은 매수가 가능하고 재료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세계에 대한 부분, 뭐 인수계약 임박 이런 부분이 나온 거 있고 좀 경매 사업을 하는 좀 업종이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하고 좀 업계에서는 그래도 독보적으로 좀 매출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매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매수가까지 회복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2만 원 아래로 갔을 때는 확실하게 쳐내고 지금은 뭐 매매로 받아볼 만하다. 이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매수가 28,000원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4,000원에서 25,000원 선에서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카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국전약품 1,3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3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국전약품 오늘 3% 가까이 오르면서 8,72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전약품 1,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지금 10,000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파트너님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네. 꼭 단기 꼭대기에 매수하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1,300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거의 한 2-3달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제 하루의 일순간이에요. 이 가격이 마감한 게 아닙니다. 그냥 1,300원이 잠깐 그날에 왔다가 떨어진 가격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그 떨어진 가격이 5,900원까지 떨어지면 이 단기적인 폭이 거의 한 달 내외 40%가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40%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을 때도 뭐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전략보다는 다시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간 가격대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비중도 게다가 30%면 사실 작은 비중이 아니잖아요. 30%를 3번 매수하면 지금 내 가진 전 재산에서 이 기회를 3번밖에 못 쓰는데
지금 1,300원 단기 꼭대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단 투자하는 습관을 좀 고치시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8,000원대 아래로 가면은 이 가격대가 전부 다 매물대가 될 수 있어요. 이 8,000원대 아래로 가면 이 위로 가는 게 앞으로 너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8,000원 아래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에는 뭐 괜찮습니다. 가지고 갈 만한데,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이 종목도 기본적으로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이 좀 10만 명 막 돌파하고 다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당장에 좀 매수하실 때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기보다는 떨어진 구간에서 좀 차분하게 매매를 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수로서 메리트가 있지만 사실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꼭대기 가격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바닥 구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구간, 거래량이 많이 없고 그때 안정화된 구간에서 거래량이 올라가서 누군가 팔고 싶어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 웬만하면 빠져나오시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면은 내가 그냥 좀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마음고생하진 그런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는 매매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매수가 부근에서 얼른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또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루온 2,94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루온이 최근 이제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이슈가 전해지면서 전 거래일에는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2.7% 밀리면서 2,8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94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문자기 때문에 여쭤볼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데요. 어제 매수를 하신 것일지 궁금합니다만 2,940원에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또 이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로운에 대한 대응 전략 바로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봐도 네. 당장 뭐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냥 이 종목에 대한 거는 손절가랑 이제 목표가 정도만 좀 잡아드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플페이에 대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올라간 구간에서 매수하신 것도 아니시고 또 매수하신 가격대도 그냥 오늘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뭐 큰 움직임이 아니에요. 2% 3% 내외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매수가 좋으시니까 그냥 차분하게 보시되 손절가는 한 2,650원, 2,700원 이 정도 아래로 갔을 때는 앞으로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3,300원에서 3,4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비중 10%를 쪼개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차익 실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절반 정도는 3,300원에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뭐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구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4,000원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 장기간에 이제 거래가 많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300원, 3,400원 이 구간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빠져나오시면서 차익 실현은 일부는 해두시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보시되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4,000원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매수 굉장히 잘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4,000원 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거나 아니면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본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고로 본 방송은
네, 참고로 본 방송에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